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며 휴대폰 등으로 농작물을 원격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이 도입되면서 도심 텃밭 가꾸기와 주말 농장 등 도시와 농촌의 벽을 허무는 치유 농업과 스마트 농업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농업 기술은 많은 연구 성과를 보이며 세계 시장에서도 높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연재해로 인한 농촌의 피해와 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은 가운데 우리 농업이 미래 성장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농업 분야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준비가 한창입니다. 스마트 농업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는 있다지만 우리나라 모든 농가들이 그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우리 농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농촌진흥청이라고 하면 일단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좀 막연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농업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부흥시키는 곳이다. 이 정도로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좀 더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농업이 어려울 때 식량이 작업이 안 될 때는 녹색혁명을 통해서 식량 작업을 달성했고요. 통일배를 만들어냈죠. 통일벼 만들었죠. 예, 네. 그다음에 우리 또 겨울철이 되면은 과거에는 생산하지도 못했던 뭐 채소류라든지 이런 것들, 뭐 딸기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먹을 수 있게끔 비닐하우스를 또 개발해서 백색혁명을 이뤄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고 또한 소멸화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대응책들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적은 노동력으로서 생산성을 높이면서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또 농업인들한테 보고하면서 또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농산물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는 그런 기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올해 정말 역대급이었잖아요. 네, 여기에 그렇습니다. 태풍까지 올라오면서 농가 피해가 참 컸는데요. 네. 첫 취임하시고 일정이 수해 현장 방문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뭐 유례 없이 가장 긴 장마, 54일간의 긴 장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물의 생육에 그 태양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조량이 좀 부족해서 뭐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쌀 생산량이 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 생각했던 보다는 그 뒤에 또 기상 여건도 좀 괜찮았고 직원들과 또 농업인들이 애써준 덕분에 그렇게 많은 또 감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상재해 이후에 배의 생육들을 다시 배라든지 작물 생육들이 복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작물 관리 요령이라든지 또 병해충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뛰면서 직접 또 쓰러져 있는 비닐하우스를 같이 일으켜 세우고 그 농작물을 또 처리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농민들과 같이 해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기상 문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건지 이걸 네.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은 좋은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농작물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기도 하지만은 이게 계절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기상 변화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기상 현상들이 우리나라를 또 피해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태풍도 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뭄이라든지 또 태풍이라든지 습해에 강한 이 농작물들을 육종하고 그에 대한 재배 기술들을 또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해가 발생됐을 때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작물들을 재배하거나 그 작물들이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재배 기술들을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긴 하지만 비가 쏟아져도 아니면은 뭐 태양이 좀 없어도 잘 크는 벼 아니면 잘 자라는 과일 같은 것들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마음인 것 같긴 네. 한데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로 그렇습니다. 들리는 지금도 거죠? 보면은 이제 태양이 없더라도 여러 가지 작물마다 그 필요한 강들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고추에 필요한 광이라든지 토마토에 필요한 광이라든지 이런 것들 광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이 작물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기술들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다 구축이 돼 있는데 그걸 현실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좀 장애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버티컬 파머라 그러죠. 실내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기술들도 지금 실증을 해나가고 있고 향후의 미래의 농업은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농업도 스마트 시대입니다. 취임식 때 스마트 농업을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강조하셨잖아요. 네. 제가 다른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스마트팜의 경우에는 물이 그냥 자동으로 버튼 하나만으로 이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런 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네. 실제로 어떤 기술들이 적용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스마트팜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스마트한 농장입니다. 그렇죠. 농작물이 생육하는 데 필요한 환경 조건들을 과거에는 자연에 이제 맡겨놨었는데 이제는 인간들이 그걸 조정하면서 또 가장 작물이 생육하는 데 가장 적합한 환경 등을 이제 자동적으로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농업이 되겠는데요. 스마트팜을 3단계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 단계가 단순히 그냥 휴대폰으로서 원격에서 멀리 있으면서 이게 조절해 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햇빛 양도 좀 조절하고 네, 하고, 물의 양도 좀 또 조절하고 개폐도 하고 또 네네. 환기도 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정도 1단계 정도. 그게 1단계 정도입니다. 네. 2단계가 뭐냐면은 데이터들입니다. 각종 수랑 구성 요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표준화된 데이터들이 이 수랑 구성 요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어떻게 이 수랑 구성 요소들을 잘 조절해야만이 수량이 많이 나오고 품질이 좋은 품질이 나오느냐. 3단계는 더 나아가서 이제 로봇이라든지 센서 등을 활용해 가지고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최적을 계속 학습을 시켜 나가면은 어느 때가 가장 좋은 거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AI가 그거를 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농업인들은 경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게 어떻게 어떤 시기에 어떤 작물을 심어서 어떻게 판로를 구축하고 또 어느 소비자들한테 어떤 맞춤형으로 우리 농산물 생산해 줄 거냐. 그게 이제 3단계가 되고 우리 시설원에는 지금 2단계까지 가 있고요. 네. 축산이 한 1.8단계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아직 식량작물 우리 식량 자급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가 대부분이 먹는 식량작물들은 아직까지도 초보 단계다. 그런 생각을 그렇죠.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도입을 했을 때는 소득도 더 좋아져야 돼. 그러니까 돈만 많이 쓰고 소득이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소득이 올라간 사례들 좀 있을까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단계까지 가 있는 시설원의 경우에는 익산에 있는 그 토마토 농장을 보면은 기존 한 1단계나 재래 방식의 그 온실에서 재배하는 토마토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평당 한 80kg 정도의 수확을 올리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최적의 행태의 그 환경이라든지 또 재배 방법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한 150kg 이상을 땁니다. 이게 또 소비지에서 필요한 토마토의 크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스마트팜이 되면은 그런 크기들도 자연스럽게 조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고 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품질도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또 노동력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농촌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게 스마트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만 초기에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는 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다면 앞으로의 또 축산의 문제가 냄새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자동적으로 이게 좀 분뇨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스마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착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농가들의 소득을 오히려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스마트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식이 참 반갑더라고요. 남극 세종기지에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한 식물 농장을 설치해서 직접 과체류를 가꿔 먹을 수 있게 됐다고 네. 하던데 이 내용 직접 소개해 주시죠. 사실은 10년 전에 저희들이 남극 기지에 스마트팜 형태의 컨테이너에 엽채류를 재배할 수 있는 것들을 보냈습니다. 그 시설도 조금 교체를 하면서 업그레이드된 시설로 바꿔서 이번에 11월 달에 보냅니다. 과채류까지도 생산될 수 있는 애호박을 키워서 고추도 키워서 이제는 한국에 있는 된장찌개를 남극에서 직접 맞아요.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그다음에 그 치유할 수 있는 그 향수병을 그런 기지가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지금부터도 주위에 있는 일본 기지에서도 한국에 들어온다는데 언제 들어오냐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스마트팜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좋은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설 하우스보다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노지 농경지가 더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디지털로 가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농업 추진단을 출범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지금 농진청에 제가 와 보니까 상당히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토양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데이터들입니다. 토양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양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장 단위로 전국인 토양 데이터들을 갖고 있습니다. 농진청이. 그다음에 기상청에서 슈퍼컴퓨터와 같이 농장 단위의 기상 정보 그러니까 그 농장 단위의 온도라든지 또
강수량이라든지 상당히 미세한 정보들이 저희들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활용해가지고 이 토양에는 이런 기상이 있으니까 어떤 작물들을 재배를 해야만이 가장 적합한지를 우리가 최적지를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농촌의 소멸화라든지 고령화에 관련된 이 부분들을 좀 젊은 애들이 시설과 축산만 그렇죠. 도전하는 게 아니고 노지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노지 디지털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또 이거는 민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꼭 해내야 될 하는 과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달에 디지털 농업 추진단을 구성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중점적으로 이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어느 산업이든지 간에 새로운 세대가 관심 가지고 진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K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K 농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네. 이 내용도 직접 소개해 주시죠. 과거에 이제 농식품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할 때는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 수준이 한 63% 가장 수준이 앞선 미국을 100을 놓고 보면요. 한 63%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3점 정도. 지금 한 80점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80점이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보면 한 뭐 5위, 6위 정도 이렇게 되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새로운 무역을 하려 그러면은 좀 개도국의 시장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진출의 교두보로서 지금 농업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페아 센터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 22개의 코페아 센터가 있습니다. 네. 우리 농지청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농업 기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식량에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전수하면서 그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표에 와닿는 거죠. 우리 농업 기술을 전수하면서 또 우리 농업에 관련된 농산업 기자재라든지 이것도 수출도 하고 외국에서도 이게 성과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니까 서로 이게 좀 특히 이제 좀 개도국에 있는 대사관 쪽에서는 문의가 쇄도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좀 자기 나라도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경제 분야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남극 쪽에 관심이 좀 네.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 사막 지역에서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사막에서 벼 생산이 된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원래 벼는 수생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도 조직을 통해서 물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이제 생육을 하면서 이제 배알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아랍에미리트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가 한 97%가 사막입니다. 사막인데 또 그 나라가 좀 독특한 것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예요. 쌀을 생산을 안 하는데 전량 수입을 해가지고 먹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59.5kg 1인당 먹는데 네네. 거기는 한 95kg를 먹거든요. 우리보다 더 많이 먹는 나라예요. 쌀을. 그러면 그들은 계속해서 쌀을 수입해서 먹었던 건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게 뭐냐고 했더니 이게 농업 쪽에 좀 이게 사막을 어떻게 좀 이게 바닷물을 민물로 바꿔서 이게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연구가 있었어요. 바닷물을 또 담수화 처리를 해서 그걸로 벼농사를 짓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1차적으로 담수를 해가지고 배를 재배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는 일조 시간이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렇죠. 태양은 우리보다 훨씬 좋다고 우리나라보다도 봐야 되겠어요. 수량이 오히려 2배 정도 더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물만 잘 챙겨주면 예. 근데 이제 물이 또 거기는 또 비싸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하는 것이 이제 고랑 재배라 그래가지고 물을 70% 절감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할 때만 물을 공급을 하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고랑 재배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1차는 성공을 했고요. 2차도 지금 지금 현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후 변화 대응 장관도 몇 번 그 농장을 계속 지금도 와서 보고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바닷물을 민물을 바꿀 수 있는 이게 토목공사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농어촌 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네. 또 인력들이 수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은 우리 연구자들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신속하게 프리패스. 프리패스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미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만은 청년 농업인 어떻게 양성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결국은 농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텐데 대안이 좀 있을까요? 가장 소중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우리 청년 농업인들을 어떻게 농촌에 정착시키게 하면서 성공시키느냐. 그래 농촌에서 쉽게 하면 대박을 날 수 있는 산업이 돼야 농업이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농촌에서 많이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그 인력들이 어제 퍼플오션이라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좀 사형 산업이었던 것이 4차 산업 혁명 기술이 붙으니까 새로운 부가가치를 그렇죠. 창출할 수 있는 신의 조건을 내더라. 오히려 기회다. 이게 고령화되고 소멸화되는 이 기회에
젊은이들이 좀 한다 그러면 도전한다 그러면은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젊은이들이 진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에 대한 육성책들을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도 한 5천 명 정도를 한번 더 한농대와 졸업생과 같은 그런 친구들을 좀 육성해보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 겁니다. 네, 청년 인재를 육성해서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농업이 미래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농업 기술 개발에 힘쏟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살고 싶은 농촌, 삶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